그저께 국감 때 제가 장관 부총리께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민주노총이나 그 노조 쪽에서 원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은 많았어요. 근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은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정책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 임금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민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무급 제도가 좀 잘 도입되는 것이 그 하나라고 보는데, 공공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정년연장 이야기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는 그거는 가야 될 방향이 맞는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눈치를 보는지 이 5년 내내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그러다 못했던 저성과자 해고나 임금 피크제를 제대로 한다거나, 뭐 정년연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노조시라는 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 성장력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양쪽을 좀 균형 있게 해주셔야 된다. 예? 그거를 고용노동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시는 부총리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높이겠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좀 작은 거 말고 좀 큼직큼직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지적의 말씀 잘 알고 저희도 그쪽에 유연성 확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제약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너무 달콤한 것만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고통 분담도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기재부 여러분들한테, 특히 예산실 공무원들한테 제가 좀 따끔한 싫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이 차관 안 계시고 예산실장 계시죠? 그 뭐 제가 낸 법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6.25 한국 전쟁 때 참전한 소년병이라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아닌 14세부터 17세 사이에 어린 나이에 전쟁이 나니까 급해서 거의 뭐 강제 징집 당하다가 그 29,622명의 소년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방부가 전사로 확인한 겁니다. 그 중에 2,573명의 소년병이 전사했어요. 주로 다부동 전투나 낙동강에서 전사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 전사하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편하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27,049명이 생존을 하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 한 2,000여 명 계세요. 그때 14세 같으면 지금 83세입니다. 만으로. 17세 같으면 지금 86세니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건강도 안 좋고 굉장히 가난했고, 이분들한테 특별히 좀 보상을 해드리고 명예를 높이자는 그런 특별법을 제가 19대 국회에 냈다가 국방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 오니까 기재부 반대하고 국방부 반대해가지고 그때 키를 대고 죽어버리고 법안이. 이번에 또 법안이 국방이 이제 통과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와가지고 국방위원들한테, 소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이 법안 통과 안 되도록 나쁘게 말하면 로비를 하고 다녀요. 예산실에서. 여러분들 지금 노인 일자리 예산하고 일자리 예산을 얼마나 쓰면서 2년간 53조를 썼냐 41조를 썼냐, 올해까지 합치면 70조 정도 되는 일자리 예산 쓰고 5년 100조 넘게 쓸 그 일자리 예산 그렇게 쓰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집권 여당이 뭐 한마디 하면 그거는 막 그냥 죽으라고 그냥 타당성 따져보기도 안 하고 예타도 면제하고 막 쓰면서 이 2,000분밖에 안 살아계시는 이분들 예산을 막으려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방위원 찾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아마 최근에 제가 이 법 돌아간 상황을 파악을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의원님
아니, 부총리 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제가 한번 아니 이분들 전부 다요. 예? 14살, 15살, 16살, 17살이 전쟁터 끌려가가지고 교육 제대로 못 받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좀 명예도 높여드리고 보상 좀 해드리자 그러는데 이거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른 예산은 그렇게 펑펑 쓰면서 내년에 513조 무슨 초슈퍼 예산을 한다 이러면서 이런 거는 청와대가 오다가 없고 대통령 관심 없는 이런 거는 아예 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방해를. 이 법사위에서 또 방해하실 거예요? 아니요, 의원님 저 전체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있다니까 제가. 예? 국회 속기록도 다 있고, 예? 국방위 속기록도 다 있고 방해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 고위공무원들이 국방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뭐 형평이 안 맞느니 뭐가 어떠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으면서 그걸 방해를 하세요. 부총리 지금 약속하세요. 방해 안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보훈처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분들이 돈을 무슨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최소한 명예를 지켜드리고 이분들 그동안 고생한 데 대해서 국가가 이 정도로 좀 예우를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예? 다른 데는 그냥 예산을 그렇게 그냥 무절제하게 펑펑 쓰면서 따져보지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여러분들 특히 예산실에서 왜 이러냐. 부총리 이 문제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예? 네, 의원님. 제발 국방위하고 법사위에서 법 통과될 때 와가지고 기재부 와가지고 방해하지 마세요. 예, 의원님 고관계는요.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저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저거는 이 요건이 저는 재원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 보훈 체계 전반과의 정합성 때문인지를 제가 잘 살펴보고요. 의원님 주신 취지대로 저희가 좀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부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직접.